그러면 오늘 거 시작합시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테마를 가져갈 거예요. 첫 번째 테마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번 테마가 근과 계수의 관계는 맞는데 책에도 2차 방정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이 아니라 n차 식에서 모두 다 써먹을 수 있는 근과 계수 관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걸로 기억하자고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라는 그냥 2차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abc가 상수고요.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두 개가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을 통해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어떻게 만들 거예요? x-알파 그리고 x-베타의 곱이 0이다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두 근은 위에 있던 식의 근이죠. 위에 있던 식에서 최고 차이 계수가 a죠. 그거를 이쪽에도 똑같이 a로 이렇게 복원만 해준다라면 결국 내가 만들어낸 이 식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식을 딱 만들어 놓고 난다라면 여기 지금 보이는 ax 제곱부터 베타까지 나와 있는 이 식을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전제 하에 주어진 식의 개수들을 지금 비교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거 전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지 뭐 알파 플러스 베타에 a 곱하고 x 그 다음 플러스 a에다가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일부러 색깔을 좀 다르게 써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와 얘가 같은 항이죠. 그럼 개수들도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바로 b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한 거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리가 됩니다. 자, 같은 논리로 얘랑 얘도 같은 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C가 A,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요.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거를 우리는 A분의 C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됩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 지금 보이는 최초에 주어진 하나의 2차식이 있고 두 근이 어떻게 생기는지 안다라면 그 근과 개수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어서 등호가 성립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 안에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게 a분의 c 라는 형태로 쓰는 이 내용을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근과 계수의 관계의 증명 방법이에요.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볼 거거든요.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평범하게 본다면 몇 개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와 감마 3개를 써도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이 3개의 근을 가지고 우리는 3차식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x-알파, x-베타, x-감마를 곱한 게 0이다. 최고차항 a는 일부러 처음에 쓰질 않았던 게 뭐냐면 어차피 a를 써도 약분하면 사라질 수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을 만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로 만들어내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위의 식과 같은 식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a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랑 같아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등식이겠죠? 그럼 전개했을 때 개수가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얘를 빠르게 전개해 볼 겁니다. 암산 되나요? 그러면 내가 하지 뭐. 전개하면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A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AX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보이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B랑 똑같은 애를 찾으면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곱한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C랑 똑같은 걸 찾으면 A에다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를 곱한 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D랑 같은 걸 찾으면 마이너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거랑 같은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곱하면 마이너 A분의 D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확인됐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얘는 3차식에서 3개의 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근과 개수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게 3차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나 2개를 적어놨거든? 2차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적어놨고 3차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적어놨지? 다 외울 거야? 응. 그러면 난 여기에 4차식을 하나 더 추가할 거거든?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교과상에서 최대한 결국에 외워야 될 가지수는 4차식의 근각에서 관계까지는 외워놔야 돼. 근데 이거를 생각해봐. 3차식까지는 3개니까 그럴 수 있다 쳐. 그럼 4차식의 근각에서 관계는 몇 개 나올 줄 알아? 4개? 아니야, 6개 나와. 그걸 다 외워? 너무 복잡, 6개가 아니다. 4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항들이 되게 복잡하게 등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외우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겠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우리는 지금부터 요약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N차식이라는 식을 만들 거고요. 통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묶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N차식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꿔서 기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2차식 쪽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고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죠.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개수 사이 관계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고 곱한 게 나오죠. 자, 그 다음 3차식 쪽을 봤더니 이렇게 생긴 3차식에서 전개했더니 이런 게 나와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뭐냐? 일단 다 더하고요. 2개씩 묶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3개 한꺼번에 더하고요. 이렇게 돼 있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근각에서 관계를 만들었더니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중3 때 이거를 배웠다라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두근의 합과 곱이 아니라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근이 두 종류죠. 한 종류만 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더한 겁니다. 그럼 얘는
두 종류를 가지고 곱한 걸 만든 다음에 다 나열하고 더한 거예요. 지금은 두 종류를 뽑아 놓으면은 알파, 베타 곱한 거 하나밖에 없지. 근이 두 종류. 두 종류를 곱할 거야. 이거밖에 없잖아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일로 넘어오잖아요. 근 세 개죠. 한 종류만 가지고 나열한 다음에 더한 거예요. 두 종류씩 뽑아서 곱한 다음에 쭉 나열해 놓고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종류 뽑아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나열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4개 할 때는? 4개 할 때는 하나씩 일단 뽑고 2개씩 순서성 만들고 3개씩 만들고 4개씩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n차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어떻게 써볼 거냐?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근이 몇 개예요? n차식이니까. 그렇죠. 근이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등등등 해서 총 n개의 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첫 번째 한 개씩 나열하고 더한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씩 다 나열하고 더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 거냐? 여기 지금 보잖아요. a분의 b죠. 여기서 a는 최고차항의 개수, b는 최고 마이너스 1차죠. 여기도 a분의 b죠. 3차식에서도 최고차항의 개수 a, 최고 마이너스 1차가 b죠. 그래서 이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 마이너스 1차항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짝수일 때는 네. 플러스예요. 아, 그건 나중에. 일단 요렇게만. 그럼 자, 이번에 두 번째는 2개씩 뽑아서 곱한 다음에 나열하고 더한 게 되겠죠? 그럼 2개씩은 여기 있네요. 최고분의 상수. 여기 있죠? 최고분의 1차야. 그럼 이번에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냥 최고 마이너스 2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3개씩 뽑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최고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란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럼 여기 좀 잘 봐요. 한 개씩 뽑았더니 최고 마이너스 1차예요. 2개씩 뽑으면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3개니까 그만큼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잘 보면 하나씩 뽑았을 때 마이너스지. 2개 뽑으니까 플러스. 마찬가지로 하나 뽑으니까 마이너스, 2개 뽑으니까 플러스, 3개 다 뽑으니까 마이너스지. 홀수개만큼 뽑을 때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짝수개는 플러스다라고 생각하는 게 같은 얘기가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내용으로 한꺼번에 근각계수 관계를 그냥 기억해 버리세요. 그러면 2차랑 3차, 4차까지 외워야 될 게 확 줄어버립니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네. 확인돼요? 네. 괜찮아? 네. 안 헷갈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하는 해줄 테니까 한 번 더 리바이벌 하고 첫 번째 단어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싹 지워낼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겁니다.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제곱 플러스 등등등 해서 는 0이다라는 하나의 n차 방정식이 존재한다고 할 때 첫 번째 하나씩 이때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등등등 하고 나열했어요. 이때 하나씩 뽑은 한 개씩 나열한 근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죠. 한 개씩. 그럼 이때는 우리가 한 개, 홀수계죠?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부 붙이시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하나니까 빼기 1차항의 개수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두 번째. 두 개씩 뽑아서 나열한 근의 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개는 짝수니까 그냥 그대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를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세 개씩 뽑아서 곱한 것을 나열한 근들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세 개는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에서 3개를 뽑았으니까 빼기 3차항의 개수를 써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n개씩 뽑은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다.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n차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거거든요. 저 내용은 책에 따로 없으니까 따로 적어놓고 앞으로 3차, 4차 근각에서 관계 나오면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주제인데 난 요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어.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뭐 나머지야 뭐 어차피 식변형하고 변형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만 그냥 눈으로 하나 보고 갈 거거든요. 어디 볼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죠. 아이고. 아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9-1번. 9-1번, 이거 그냥 10변형 문제지? 곱셈 공식까지 같이 해서 같이 보는 걸로. 9-2번은요. 이거는 뭐 그냥 중학교 3학기 때 나왔던 그 상식적인 얘기들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겨서 136쪽에 9-3번 마찬가지로 그냥 변형에 대한 얘기 하는 거니까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4번이 문제입니다. 9-4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세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마지막에 설명할 주다가 일단 넘겨 했던 그거야. 그 막 별표 쳐고 그 뭐지? 루트 막 하고 RPM에서 막 문제 풀던 거 있었지? 마지막 선생님 다른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RPM에서 풀어주던 거. 그 내용이야. 그게 문제가 그대로 여기 실려 있는 거거든. 그 완전 제곱식 만들기 판별식이랑 막 같이 연결되던 문제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 가지 주제 더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럼 뒤로 이제 넘기면 9-5번하고 9-6번도 어차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제 식을 변형해서 문제 푸는 것들이라 그냥 해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140쪽부터입니다. 140쪽부터 시작을 해서 144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2차 방정식에 그냥 실근의 추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2차 방정식의 실근 추적. 확인됩니까? 자, 어떤 식의 얘기들로 등장을 하냐면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2차식이 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뭐 mx 플러스 5는 0이다. 막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이 모두
뭐 예를 들어서 정수근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쉽게 등장을 합니다. 둘 다 모두 정수다. 그랬을 때 M값 될 수 있는 숫자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돼요?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등장하는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는 단순하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하나만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로.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두 개의 근 x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확인? 그냥 O 자식이. 맞아.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게 5잖아요. 근데 알파, 베타 두 개는 모두 정수니까 알파, 베타 들어갈 수 있는 순서상을 정해줄 수 있죠. 누가 돼요? 1, 알파, 콤마, 베타라는 순서상의 모양이 그냥 순서 상관하지 말고 1,5. 하나야? 그렇지. 이렇게 두 종류로 등장하잖아요. 어차피 우리 n값을 찾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순서는 상관 안 해도 되죠. 그러면 결국 m이 될 수 있는 숫자는 풀만 6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확인되죠? 특별히 어려운 거 없지. 이게 여기 처음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정수근에 대한 얘기예요. 9-8번 문제 그냥 눈으로 볼래요? 어때요? 얘네들이 모두 정수일 때 정수 n값과 두근을 구하여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확인됩니까? 근데 우리가 봤었던 내가 지금 예를 든 문제보다 더 복잡해졌어. 그렇지 않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정수근을 만들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정수근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즉 2차 방정식의 근질 중에서 정수근을 가지게 되는 케이스들 어떤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보자고요. 정수인 근을 가지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그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됩니까? 허근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판단을 해줘야 될 게 무엇이냐? 판별식을 써보게 된다면 당연히 0 이상의 결과가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건 정수근들, 좀 더 넓은 범위로 실수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콕 찍어서 정수근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그 근이 정수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려면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 중에서 뭘 이용하게 될 거냐?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이 분명히 정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가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그럼 말을 조금 바꿔볼까요? 정수근이 아니라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인 근을 가진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판별식은 0 이상은 맞는 얘기겠죠? 양의 정수인 두 근을 가지고 싶어요. 아, 네. 맞나? 정수는 실수니까 당연히 맞죠. 양의 정수인 두 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될까요? 두 근의 곱은 양의 정수. 이런 식으로 조건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의 정수야. 그땐 판별식이 0. 그렇죠. 이상. 두 근의 합은요? 음의 정수. 곱도? 그렇지. 좋아. 곱은 양의 정수.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정수근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심플합니다. 뭐만 따지면 돼요? 판별식과 합과 곱에 대한 얘기만 따져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조금만 풀면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9-8번 기본 문제입니다. 자, 기본 9-8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자고.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x에다가 플러스 2m의 제곱 마이너스 2를 한 게 0이다라고 돼 있을 때 일단 우리는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할 거야? 그렇죠. 그럼 짝수 공식 바로 써볼까요?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 2m의 제곱 플러스 2가
0 이상이 돼버리겠죠? 네. 그러면 식 정리하면 m의 제곱이 2보다 이하가 될 거니까 여기서 m이라는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저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지. 응? 이거 작지 않나요? 뭐라고요? 이거?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이상이고 루트 2보다 이하. 왜요? 이거?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 주지? 이거 뒤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어떤 수를 제곱해서 2보다 작아지게 만들고 싶어. 그럼 그 어떤 수는 2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지. 근데 제곱을 하게 되면 음수를 제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수가 누구야? 루트 2지? 루트 2보다 작아야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중에 음수는 마이너스 루트 2지? 네. 그거보다 커야 되잖아. 사이에 존재해야 되잖아. 잘 모르겠죠? 넘겨. 이거 어차피 우리 뒤에 가서 2차 부등식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봐두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해결했다 치고 두 번째, 두근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하면 되죠? 두근의 합 만들어 볼까? 뭐죠? 2m이죠. 두근의 곱 만들어 볼까요? 2m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확인됩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죠.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안에 정확히 여기 안에 있는 결국에는 2m이 정수가 되려면 누가 정수라는 얘기야? m.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여기는 m제곱만 정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해야 그렇지. 그래서 그냥 m이 정수겠구나.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들 찾아주면 되겠지? 누굽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다 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게 될 것이냐?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m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을 다시 쓰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에다 플러스 2x에다가 그냥 는 0이네? 그럼 x가 누구랑 누구예요? 0이랑 마이너스 2. 두근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m이 0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0이 돼버리죠? x가 누가 돼요? 풀마 루트 2. 두근 모두 정수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얘는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m이 1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누구예요? 0이랑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답을 쓰겠죠. m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0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시 m이 1이면 x는 0하고 2.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정답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됩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조건을 살짝 바꿔볼 거야. 얘 지금 정수근 가진다고만 나왔지? 그게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럼 이 중에 둘 중에 누가 정답일까요? 자, 아래 있는 게 정답이 되는 거야. 말이 이렇게 살짝씩 바뀌게 되는 거. 어쨌든 첫 번째 정수근을 가지는 형태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형태로 가볼 건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정수근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의 구체적인 범위가 주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두 근이 모두 뭐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2보다 큰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2보다 크다. 두 근의 곱은? 2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럼 자, 이번엔 이렇게 한 근,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요. 두근 사이에 두 근 사이에 2가 존재한다. 두근 사이에 2가 이때 두 근의 합과 곱으로 가기가 좀 애매하지 않냐? 네. 그치? 그치? 안 되는데요? 그치? 애초에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등장했을 때 있지? 이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앞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근의 분리 얘기해 줬었죠? 네. 근의 분리 쓸 거예요. 즉, 정수근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다 그냥 근의 분리로 푼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 사이에 이중대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도 마찬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나와 있는 걸로 해볼까? 어차피 우리 문제 풀어야 되니까. 여기 있다. 9-9번에 마침 딱 좋네. 모두 양수, 모두 음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러면 여기서 말을 바꿔보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9-9번에. 네. 그 말은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는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9-9번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있는 예를 가지고서 한번 요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배를 한 거에 n-1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이렇게 지금 하나의 방정식이 존재를 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근의 분리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제? 근의 분리 뭐였지? 이거 많이 나눠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면 얘를 0만 따로 빼서 y는 0이라고 만들고 이거를 그냥 통째로 놓고 얘를 y는으로 해서 두 개의 그래프 빨간과 파란걸 그릴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일단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잖아. 모두 0보다 커야 되지? 일단 두 개의 근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판별식이 일단 0보다 이상이 되는 거는 따져주셔야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조건을 써먹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 네. 이걸 대신해서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겠죠? 네. y는 0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 그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두 근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냥 아래로 블록한 모양이니까 그리세요.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얘랑 얘가 뭐야? 근이지. 네. 이 두 개의 근이 0보다 어때야 돼요? 네. 그러면 0이 여기 있네요. 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이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얘는 y는로 쓰지 말고 fx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여버리자고요. 네. 얘가 fx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f라는 함수에 0 대입하잖아요. 무조건 양수입니다. 여기요. 네. 왜냐하면 0보다 큰 숫자에서 알파라는 근을 가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이걸로 써먹는 거예요. 네. 확인됩니까? 자,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이상이고 F형이 0보다 큰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0이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도 이 조건 둘 다 만족돼야 한대요. 둘 다 무슨 말이에요? 되죠. 우리는 지금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을 써먹은 게 아니라 0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써먹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0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0은 생각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게 존재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합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그린 선 뭐라고 부르죠? 축이요. 맞아요. 축의 위치를 보세요. 네? 축의 위치가 0보다 크게 그려지면 되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문제 됐었던 게 여기에 0이 있을 때 여기도 F형이 0인데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축방의 위치가 0보다 크게 존재한다라고 조건을 또 달아버리게 되면 이 경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원래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니죠. 자, 요 두 가지 조건만 줄 겁니다. 두 가지 조건으로 만족하는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그래프 만들어지죠? X축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고 0이 여기 써도 되겠죠. 네. 자, 다시 X축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0이 여기 써도 되겠죠. 네. 확인됩니까? 그냥 그 양수인지 무슨지 없고 이렇게 하나. 아니 이것만 갖고는 두 근이 양수인지 두 근이 음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즉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럼 우린 이거 돼, 안 돼? 저거요? 응. 그 축이 아니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이 그래프 안 되죠. 그럼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범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 사이의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그게 축방의 위치가 되겠죠. 네.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그래프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의 위치가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0보다 커지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확인되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일단은 풀어봅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전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판별식부터 써볼 거야. 그러면 짝수 공식을 바로 쓰게 되면은 n-1의 완전 제곱 플러스 m-3이 0보다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쭉 풀면 m의 제곱에 마이너스 m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한 게 0보다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풀면은 m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이하거나 m의 범위는 2보다 이상인 범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못해. 저거요? 2차 부등식 푸는 거 배웠어? 아니요. 그냥 나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2차 부등식 가서 한 다음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판별식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들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F형은 0보다 크다라 그랬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지? 네. 그러면 m의 범위는 3보다 작아지게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찾을 겁니다. 여기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축이 방식이에요? 네. 이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아, 그거 쓰는 거. 아니 안 쓰고 그냥 표준형 바꿔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이거 표준형 바꾸는 걸로 그냥 완전 제곱식 안에 있는 게 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냥 똑같이 저기 n-1을 맞아.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진다. 그럼 결국 m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찾은 범위 하나, 둘, 셋. 세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공통범위 찾는 거예요. 그럼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어디가 될지 감이 오십니까? 네. 잘 모르겠죠? 응? 아니요. 공통의 범위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이하가 될 거예요. 확인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공통범위 찾으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직선을 그려. 그게 현이가 보기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 수직선은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놔.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놓고 하나씩 범위를 이건 초록색, 빨강,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고. 현이가 할 때는 그냥 한 가지 색깔로 해도 돼.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1에 2를 표시했지. 색칠하고 색칠했지. 층고를 다르게 올리는 거야. 화살표를. 층이 다르게. 그럼 첫 번째 거, 그다음 두 번째 거는 3보다 이하지. 미만. 그럼 3 여기도 표시하고 층을 이렇게 다르게 올려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1보다 미만. 그럼 여기에 1 표시하고 다시 미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이 올라간 부분들 기점으로 놓고서 쳐다봤을 때 선 3개가 다 지나가는 데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딱 여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m이 마이너스 1보다 이하구나. 이렇게 그냥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나가는 게 편하다. 수직선 그려서.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바뀌어. 두 번째 문제가 뭐였지? 모든 근이 음수일 때. 그럼 얘만 바뀌면 되는 거지? 왜냐면 음수일 땐 이 그래프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측방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수직선만 1보다 작은 빨간색 그래프가 1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또 범위를 만들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 사이가 되는 거지? 세 개가 다 지나가는 데가. 그럼 m의 범위는 2보다 이상 3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확인됩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잖아. 즉,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는 판별식을 푸는 건 동일해. 그래프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x축 나오고 그래프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야. 근데 0이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우리는 판별식도 조금은 수정을 해야 돼. 어떤 점을 수정해야 될까? 등호가 빠져야 돼. 왜냐면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할 거니까. 그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왜 그러면 중이 모두 양수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양수인데 같은 근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달라야 되면 같은 건 절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국어적으로 해석만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은 부등호 써놓은 거 여기도 빠지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은 이런 그림. 그럼 한 근이 여기 있고 또 다른 근이 여기 있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 F라는 관계식에 0을 대입하면 음수가 되겠지? 그림만 해석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0을 대입해서 음수야. 추계방 정식.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건데 뭐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 무조건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번 경우는 요것만 따져주면 돼. 두 개만. 따질 게 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돼. 그럼 이해하고 나면 되게 쉬워지거든. 그냥 쉽게 가봐. 그래프 그려놨어. 이 그래프 나 지금부터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어봤더니 모든 근이 양수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일단 모든 근이 양수라는 얘기면 실수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뭐부터 따지는 거야? 판별식부터 확인하자. 0 이상이구나.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근이 양수야. 모든 근이 음수야.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존재한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그래프부터 그리자. 대충. 그럼 그리면 이렇게 그려놨어. 확인돼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커야 된대. 3보다 커야 된대.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여기? 그럼 여기에 3이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이 그림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림이 나오려면 어떤 걸 조건을 가져야 되냐? F에 3을 대입하면 양수가 되겠지. 근데 3 대입해서 양수가 되는 조건이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도 가능해. 3이 이쪽에 있을 때도 가능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이쪽에 둬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조건이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조건을 하나 추가하는 거야. 누구를? 축방을. 그래서 축방이 3보다 크구나.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그냥 해석한 거야. 그럼 문제 바꿔봐. 이번에는 두 근 사이에 5가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일단 첫 번째. 두 근이 존재를 해야 되겠네? 그렇지. 왜냐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 될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그려보자고. 그러면 X축. 그래프. 두 근 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 어딘가에 5가 있겠구나. 그럼 5를 대입한 값이 이번엔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음수. 그러면 5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그림이 있을까? 없지. 그럼 추가 조건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냥 이거 두 개 가지고 끝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실근 추적의 경우는요, 근의 분리를 사용할 거야. 결국 뭐 하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지?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자.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겠구나. 이걸 해석해가는 과정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까? 좀 헷갈려요. 조금 헷갈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문제 마지막 거 하나 더 바꿔. 이번엔 이렇게 갈 거야. 잘 봐. 이번엔 이렇게 생긴 그냥 2차식 fx가 있다고 치자고. 한 근은 3보다 작아. 다른 한 근은 5보다 커. 근이 두 개가 나올 건데 한 근은 3보다 작고 한 근은 5보다 커. 어떻게 되면 될까? 첫 번째. 일단 판별식은 0보다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려보자는 거죠. X축. 그 다음에 그래프. 3이 어디 있어야 돼? 1, 2, 3, 4, 5. 3. 5는?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뭐 해야 돼? F에? 3이 음수지. 그리고 F에 5도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나올 가능성 있나? 그럼 이걸로 끝. 이번에는 하나, 둘, 세 개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문제 다시 바꿔. 한 근이 이번엔 이렇게 얘기할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거야. 무조건 두 개의 근이 나올 거거든. 한 근이 1과 3 사이에 있어. 다른 근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하나씩 0보다 크고 좋아요. 두 번째. 1과 3 사이요. 한근이 1과 3 사이. 그러면 X축.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래프. 1, 3, 1, 3. 이쪽에 1, 3을 놓는 그림이 하나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다시 밑에다 그릴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 3을 놓는 그림이 나오겠지? 네. 둘 중에 누구야? 둘 다. 둘 다 돼.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축의 방정식? 뭐 축방이 3보다 크냐 작냐? 둘 다 된다며. 축방이 뭐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뭐 상관없잖아. 아까는 둘 중에 하나만 되니까 안 되는 거였는데 이번엔 둘 다 되는 거잖아. 위에 게 된다고 하면 f의 1이 0보다 크고 f의 3이 음수가 되는 거지? 밑에 게 된다고 하면 f의 1이 음수가 되고 f의 3이 양수가 되는 거잖아. 야, 씨, 이거 조건이 완전 반대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둘 다 되는 거지. 양음이고. 근데 둘 다 돼요? 뭐 어때? 이런 그림 한근이 1과 3 사이에만 들어오면 되는 건데. 둘 중에 한 개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한근인 1과 3 사이, 나머지 한근은 네 맘대로 하세요. 응. 되잖아, 말. 근데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골라서 첫 번째 골랐더니 여기고 두 번째 골랐더니 여기잖아. 자, 작은 근, 큰 근. 그러면 두 개 다 구해야 돼요? 두 개 다 원래는 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완전 반대였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잘 봐. 1일 때 양수고 3일 때 음수지. 곱해봐. 무슨 수야? 1일 때 양수, 3일 때 무슨? 응. 음수. 1일 때 음수고 3일 때 양수지. 곱해봐. 음수. 그래서 이럴 땐 이게 음수다라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래서 얘와 요 조건 두 개를 가지고 해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좀 웃기지 이거는. 근데 어떤 식으로 문제일까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고 막 했던 거 있지? 다 그게 문제야 그냥. 그러니까 크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특정한 수 K보다 크거냐 혹은 작으냐. 두 근이 모두 한꺼번에 크냐 작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K가 존재한다. 쉽게 가면 특정한 숫자가 존재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한근 알파는 A와 B 사이, 베타는 C와 D 사이에 존재한다. 아까도 이거 봤었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냥 임의의 한 근이 알파와 베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나머지 한 근은 어딘지 모르고. 이게 마지막으로 본 이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면 얼마든지 되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런 것도 된다. 두 근이 모두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두 근 사이에 임의의 상수 A, B가 존재한다. 5번과 6번의 차이점은 그림으로 보자라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겠지. 5번은 이렇게 있고 그래프가 있어. 두 근이 여기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게 5번이야. 그지? 자, 그럼 6번은 그렇지. 안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이런 차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나가자.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바뀌고 문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대로 144쪽에 있는 거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합시다. 자,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죠. 네, 그럼 두근의 부호가 일단 서로 다르니까. 두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리고 양의 실근의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한정적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정수근에 대한 조건으로 해석하면 편합니다. 네. 왜냐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랬죠. 두근의 곱이 그냥 음수인 거 아니에요. 정수는 아니더라도 그냥 음수로. 그 다음에 양의 실근이 음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랬으면 두근의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 네. 그 조건 가지고 맞추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해도 좋다라는 거죠. 확인됩니까? 네. 그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디야? 그게 뭐죠? A 플러스 3 곱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적다. 아, 범위 만들 때? 이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줄게요. 아예 가르쳐줄게요, 오늘. 오늘 얘기 많이 했네.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m의 제곱이 m의 제곱 아니 이렇게 하자. m-3이랑 m 플러스 2를 곱한 게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냥 그려. 여기가 y는 0이야. 이 그래프 그린 거야. 오케이? Y는 0 이렇게 했어요. y는 0이면 x축이잖아. 이쪽도 y는 해서 이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 3 가지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죠? 여기서 요 점하고 요 점은 빨강과 하양이 같은 점이죠. 같은 점이죠. 같아지는 점. 빨간과 하얀 같아지는 네. 빨강과 하양의 값이 같은데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눠. 그러면 세 군데 만들어지지. 이 중에 지금 그래프 요거 부등식 해석할 거야. 빨강하고 하양 비교한 거지. 누가 커야 돼? 그럼 하양이 더 크다는 얘기는 위에 그려질 거란 얘기지. 수직선에서 위쪽이 더 큰 거니까. 수직선은 0을 기점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터지고 작아져요. 좌표평면 생각하면 되잖아. Y축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그러면 아래 있는 거예요? 빨강이 아래에 있는 영역 어디야? 여기지. 그러면 바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랑 3 사이야. 만약에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빨강이 더 크잖아. 어디야? 3보다 여기랑 여기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맞아.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 2차 부등식 원래 풀이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지금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푸는 걸로 그냥 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요거 하나 건너뛰었거든, 지금 우리? 아까 전에? 누구였니? 9-4번 문제 하나 건너뛰었지? 137쪽. 이거 오늘 숙제에서 제외합시다. 시간이 모자르다.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요거는 오늘 숙제에서 제외하고 137쪽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합시다. 확인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숙제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오실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기본 문제 8-4번 129쪽이거든요. 여기도 제대로 우리 설명 안 했잖아. 129쪽 8-4번. 네. 만족하는 실수y가 각각 xy가 각각 한 개뿐일 때 여기서부터 이어져서 졸로 넘어가는 거거든. 이거 다 이해되니? 8-4번은? 그냥 그때 설명한 걸로 이해 다 됐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고? 그래, 그럼 여긴 넘어가. 여긴 넘기고 뒤에 있는 거
9-4번 요것만 다시 한번 보자고 다음 시간에. 근데 그건 뭐? 또 했는데 지금 안 한다고. 아 증명하는 거 맞아. 증명도 다음 시간에. 증명은 다음 시간에 나한테 꼭 얘기해줘. 그래야 내가 한다.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